이번 장에서는 클락 앤 데이터 리커버리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부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이때 수신부에서는 데이터를 샘플할 타이밍을 알아내야 됩니다. 데이터가 변하게 되는 이런 에지 부분이 아니라 i 마진이 큰 가운데 지점을 샘플해야 데이터 값을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알아내는 것이 이번 장에서 배울 CDR의 역할인데요. CDR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모델링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시뮬레이션으로 동작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가 주는 정보량에 따라서 CDR을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설명드릴 소스 싱크로너스 클럭킹 CDR은 송신기에서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를 샘플하기 좋은 클럭을 송신하고 리시버는 받은 클럭으로 데이터를 샘플하는 구조입니다. 외부에서 받은 신호들을 디지털 신호로 바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해서 인버터 체인 형태의 버퍼를 지나게 하는데요. 입력 클럭이 버퍼를 지나게 되면 딜레이가 추가되기 때문에 송신기에서 맞춰졌던 클럭과 데이터 간의 위상이 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된 딜레이를 상쇄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DLL이나 PLL이 그 역할을 수행해줍니다. 루프 안에 버퍼를 추가해서 입력 클럭과 복원한 클럭, 여기서 RCLK 간의 위상을 맞춰주게 되면 두 클럭 사이의 딜레이가 클럭 주기의 정수배가 되어서 딜레이가 없어 보입니다. 버퍼에 딜레이가 있지만 이렇게 상쇄시키기 때문에 제로 딜레이 버퍼라고 부르고 복원한 클럭으로 리시버가 데이터를 샘플합니다. 두 번째로 매주 크로노스 클럭킹은 송신기에서 보낸 클럭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때 클럭의 주파수 정보만 사용하고 클럭의 위상은 데이터에 맞춰 복원해내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채널과 클럭을 보내는 채널이 동일한 환경과 특성을 갖기 어려워서 채널 간 딜레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높은 데이터 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서 데이터 UI는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딜레이를 무시할 수 없고 아예 클럭과 데이터 간의 위상 정보 없이도 복원해낼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입니다. 클럭의 주파수는 맞다고 가정하고 데이터의 센터에 클럭을 맞추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클럭과 데이터 사이의 위상을 비교하는 페이지 디텍터, 페이지 디텍터가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페이지를 조절하는 페이지 어드저스터가 필요하고 보통 PLL과 DLL을 이용해서 구성합니다. 플라지 아크로너스 클럭킹 CDR은 클럭을 보내는 채널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송신기에서 클럭을 따로 받지 않고 별도의 클럭 소스에서 받은 클럭으로 데이터를 샘플하는 구조입니다. 사용하는 데이터 레이스를 정해져서 알고 있지만 같은 주파수를 내는 소스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할 수는 없고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ppm까지 주파수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렇게 주파수 차이가 나게 되면 위상차는 계속해서 점점 커지기 때문에 위상과 주파수를 함께 보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PLL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록 중 하나였고 여기에서는 Infinite Range DLL이라고 해서 DLL을 포함한 CDR에 대해서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와 클럭의 위상 차이를 판단하는 페이지 디텍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리니어 페이지 디텍터는 위상 차이 크기 정보를 그대로 측정하는 회로로 작은 차이가 나면 작은 출력, 큰 차이에서 큰 출력을 내는 구조입니다. 업다운 펄스 폭의 차가 페이지 차이를 나타내는데 실제 회로에서는 두 개의 플립플롭이 포지티브 엣지, 네거티브 엣지에서 트리거되고 각 플립플롭의 입출력을 XOR한 게 업다운 신호가 됩니다. 이따가 동작을 확인할 거지만 두 번째 플립플롭의 입력과 출력은 정해진 타이밍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플립플롭의 입력은 클럭의 포지티브 엣지에서 변하기 때문에 결국 펄스의 폭은 정해지게 되고 포지티브 엣지가 언제 들어왔냐에 따라서 다음 폭이 변하는 걸로 페이지 차가 나타내게 됩니다. 위상차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구조이지만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신호가 플립플롭 또 XOR에 입력될 수 있도록 풀스윙 신호가 필요한데 보통 입력받은 데이터는 스윙이 작고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신호를 증폭시키는 리미팅 앰플리파이어와 같은 회로가 필요해서 파워 소모가 커지고 두 번째로 다운 펄스 폭이 작을 때가 있는데 칩 안에서 폭 짧은 신호를 만들거나 처리하기 어려워서 이런 좁은 폭의 펄스가 없어지게 되어서 고속 동작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모델은 pi 언더바 cdr 라이브러리에서 호기 PD 스키매틱을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동일한 구조로 X모델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호기 PD의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벤치도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구성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랜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PIBS 젠 프리미티브로 데이터를 생성해 주고 있고요. 페이지 투 클럭은 입력된 값의 위상을 갖는 클럭을 출력시키는 프리미티브인데 PWL 젠 프리미티브로 0부터 1UI 동안 2파이까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신호를 넣어서 페이지에 따른 PD를 출력하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네, PI-CDR 라이브러리에서 TB 언더바 호기 언더바 PD 스케매틱을 열어서 테스트 벤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PIBS 젠 프리미티브로 랜덤 데이터를 입력하고 RX 클럭은 1 마이크로 동안 2파이의 페이지 변화를 주어서 PD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된 아이콘을 눌러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시뮬레이션 실행하고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X 페이지 그리고 입력 데이터 그리고 RX 클럭 업다운 값 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일 때를 보면 업은 일정한 펄스폭을 갖게 되고 다운의 폭이 업보다 넓은 펄스폭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간 페이지에서는 업이랑 다운의 펄스폭이 비슷해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높은 페이지 값을 갖고 있을 때는 업 펄스보다 다운의 펄스폭이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PD는 뱅뱅 PD입니다. 위상차 크기에 대한 정보는 없고 클럭이 데이터에 비해 빠른지 혹은 느린지만 바이너리 출력을 내는 구조입니다. 리시버가 데이터의 센터와 엣지를 함께 샘플을 해서 엣지 샘플 결과가 앞에 있는 데이터 값과 같은지 뒤에 있는 데이터 값과 같은지 비교해서 지금 타이밍이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합니다. 예시로 첫 번째 경우처럼 PD가 앞에 있는 데이터 값과 같으면 빠르고 뒤에 있는 데이터 값과 같으면 지금 타이밍이 느리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뱅뱅 PD는 데이터 샘플을 얻기 위한 회로와 엣지 샘플을 얻기 위한 회로가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고 좁은 펄스폭을 갖는 신호를 쓰지 않아서 고속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위상차의 크기에 따라 출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다운 방향만 나타내기 때문에 피드백 루비 비선형적이라는 점인데 뱅뱅 시스템에 대한 비선형성은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뱅뱅 PD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모델은 PI 언더바 CDR 라이브러리에서 BB 언더바 PD 스케매틱을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페어 프리미티브가 데이터와 엣지를 샘플하고 있고 XOR가 엣지 앞에 있는 데이터와 다른지 뒤에 있는 데이터와 다른지에 따라서 업다운을 판별하여 출력합니다. 모델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는 아까 봤던 호기 테스트 벤치와 비슷한데 호기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디지털 신호가 입력돼야 하기 때문에 PIBS 젠의 출력을 바로 사용했지만 뱅뱅 PD는 입력을 샘플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입력을 입력해주기 위해서 트랜지션 프리미티브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입력해주고 있습니다. 네, 뱅뱅 PD도 동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TB 언더바 뱅뱅 언더바 PD의 스케매틱을 열어보시면 자료에서 설명드렸던 테스트 벤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지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값을 아날로그 레벨로 변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 눌러서 시뮬레이션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RX 페이지와 입력 데이터 그리고 클럭 그리고 업다운. 네, 페이지에 따라서 업다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확대도 해보면 여기서는 펄스 폭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펄스 폭이 바뀌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트랜지션이 있어야만 업다운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펄스 폭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페이지에 따라서 업과 다운을 잘 출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실제 뱅뱅PD로 락을 하게 된다면 여기 경계가 되는 페이지로 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피니트 레인지 DLL은 말 그대로 딜레이 레인지가 무한정인 DLL입니다. 메모리 인터페이스에 많이 쓰이는 구조이고요. 플래지 어크러너스 클럭킹을 사용하는 경우처럼 주파수와 위상을 모두 보정을 하려면 유한한 딜레이를 가진 DLL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가 조금만 다르면 위상차가 계속 벌어져서 무한한 딜레이를 가지게 되는데 보정할 수 있는 딜레이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면 쉽게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PLL을 쓰긴 하지만 DLL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위상이 0이건 360도이건 알아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360도에서 더 지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360도를 0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방법은 서데스에서도 봤던 건데 멀티페이지 클럭을 6개에서 8개 정도로 만들어내고 중간 스텝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폴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더 촘촘한 중간 페이지를 만들어냅니다. 360도에서는 정확히 커버할 수 있는 클럭을 만들어줘야 하고 원하는 해상도의 위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페이지 인터폴레이터는 두 개의 위상이 다른 클럭을 받아서 중간 페이지를 갖는 클럭을 만들어내는 회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상이 다른 클럭들을 버퍼를 통해서 출력시키고 슈트를 시키게 되면 두 클럭이 뭉그러지게 되면서 중간 페이지를 갖는 클럭이 생기는데요. 버퍼의 종류는 이렇게 CMOS로 쓰기도 하고 디퍼런셜 앰프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버퍼의 웨이트를 조절을 하게 되면 딱 중간이 아니라 다른 위상을 갖는 클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폴레이터까지 살펴봤고 CDR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PD에서 현재 클락으로 샘플한 결과에 따라서 업을 해야 되는지 다운을 해야 되는지 결과를 루프 필터에 전달을 해줍니다. 루프 필터의 역할은 멀티페이지 클럭 중에서 필요한 클럭, 인접한 두 클럭을 골라내는 것과 그리고 이 클럭들은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는지 웨이트를 함께 주게 되고 이 페이지 인터폴레이터가 두 클럭을 웨이트에 맞춰서 적절히 섞어주게 되면 그 클럭으로 다시 PD가 현재 데이터를 샘플을 하면서 페이지가 빠른지 느린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전체 CDR을 구성한 모델이 PI 언더바 라이브러리에서 PI 언더바 CDR 스키매틱을 보시면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아날로그 파트에서 PLL을 사용해서 멀티페이지 클럭을 만들어내고요. 페이지 대기라고 되어 있는데 먹스와 인터폴레이터가 합쳐진 페이지 대기 컨트롤 신호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를 선택할 건지 고르고 그리고 그 선택된 페이지에서 어떤 비율로 섞어낼지 결정을 한 다음에 적절히 섞은 클럭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선택할지, 어떤 비율로 섞을지는 아래에 있는 디지털 파트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뱅뱅PD, 룹필터, 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다운 신호를 PD가 출력을 하고 루프필터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업 혹은 다운 신호에 맞춰서 일종의 카운터 동작을 하고요. 이 카운터의 값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를 고를지, 어떤 웨이트로 섞을지 인코딩 해주는 인코더가 있습니다. 제가 먹스랑 페이지 인터폴레이터 합쳐져 있는 걸 페이지 대기라고 불렀는데 보통 페이지 대기라고 많이 부릅니다. 페이지 도메인에서 디컨버터라는 의미고요. 멀티플렉스는 디지털 신호를 골라낼 수 있는 먹스 XB 프리미티브로 구현이 되어 있고 인터폴레이터도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인 인터 언더바 XBit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프리미티브는 두 디지털 신호를 입력을 받아서 인터폴레이팅을 해서 출력을 해주는데 웨이트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값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이런 웨이트를 결정해주는 신호들을 다 디지털 파트에서 생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DA 프리미티브를 이용을 해서 그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루프 필터는 컨트롤이라는 6빗짜리 신호를 가지고 있고 이 값을 기억을 해서 PD 결과에 따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는 일종의 카운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다운 신호 입력받은 걸 바로바로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16번의 사이클 동안 업이 나온 개수와 그리고 다운이 나온 개수를 계속 재고 그리고 업이 많이 나왔다 하면은 플러스 1을 하는 거고 다운이 많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1을 합니다. 이런 거 데시메이션 필터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한 이유는 먼저 뱅뱅PD 특성상 업다운을 계속 발생을 시키게 되어서 락이 된 이후에서도 페이지를 보면 계속 업다운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디더링이라고 하는데 CDR 룹 특성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룹인 경우에는 PD가 업다운을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게 되어서 이렇게 계속 업다운이 순차적으로 한 번씩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업이 여러 번 발생되고 다운이 여러 번 발생하게 되어서 디더링 진폭이 커지게 됩니다. 네, 디더링 진폭은 결국 페이지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데시메이션 필터를 사용합니다. 데시메이션 필터를 통해서 업인지 다운인지 확실한 경우에만 업다운을 하기 때문에 디더링 진폭 자체는 작아지지만 단점으로는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서 CDR의 밴드위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인코더는 아까 보셨던 루프 필터의 카운터를 받아서 어떤 페이지의 두 클럭을 골라낼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웨이트를 줘서 섞어낼지 결정을 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리치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해서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서 다시 한번 리타이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덱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입니다. PI 언더바 라이브러리에서 TB PH 덱의 스키매틱 뷰를 열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정한 업다운 신호가 입력될 때 동작을 확인하는 테스트 벤치이고 그래서 업이랑 다운이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페이지가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동작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 모델의 스키매틱을 열어서 동작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BPH 덱의 스키매틱을 열어보시면 준비된 테스트 벤치를 보실 수 있는데 업다운 신호를 const bit이라는 프리미티브로 주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티브는 시뮬레이션 시간 동안 같은 값의 B타입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프리미티브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업, 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미터로 입력이 되고 있는데 여기 검색창 같이 생긴 아이콘을 누르시면 파라미터들을 정의해 둔 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테스트 벤치 에디터를 열어서 대시 수입 옵션을 사용해서 이 값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1, 2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디지털 값으로 생각해보면 0, 1이랑 1, 0이라서 업다운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이 마쳤으니까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그리고 컨트롤 신호를 보겠습니다. W0가 다운이 1인 경우이고 W1이 업이 1인 경우인데 컨트롤 값을 보면 다운이 계속 뜨니까 컨트롤 값이 계속 하나씩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최소값이 된다면 다시 최대값에서부터 다시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페이지를 보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업이 1인 경우에는 컨트롤 값이 계속 증가하면서 페이지 값이 계속 마이너스로 무한정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된 테스트 벤치를 가지고 CDR의 동작을 살펴볼 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PI 언더바 CDR 셀에 눌러보시면 테스트 벤치 뷰가 여러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TV 락킹은 CDR의 락킹 트랜지언트를 보는 테스트 벤치고 TBJ 히스트는 히스토그램을 보고 TBJ 툴에는 지터 트랜스퍼 펑션을 보는 테스트 벤치입니다. PI CDR 셀을 눌러보시면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위해서 테스트 벤치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둔 상태인데요. 같이 결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멈춰주시고 탭을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락킹 먼저 보겠습니다. RX 클락의 페이지와 그리고 PLL에서 볼티지 컨트롤 그리고 CDR 안에 있는 컨트롤 값을 보겠습니다. RX 클락 페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PLL이랑 CDR 컨트롤 값을 보시면 PLL이 먼저 락을 한 이후에 CDR이 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이게 됩니다. PLL이 락을 하고 한 70나노부터는 CDR이 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뱅뱅PD가 락이 된 이후에도 업다운을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컨트롤 값이 1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계속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페이지에서도 바로 보이는데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디더링에 의해서 딱 한 점에서 유지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나 더 추가해서 데이터도 봐보겠습니다. TX 데이터와 RX 클락, RX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아까 70나노가 락이 된 구간이었는데 락이 되기 전에는 RX의 라이징 타이밍이 데이터의 중앙으로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락이 된 이후를 보시면 RX의 라이징이 데이터의 중앙 값에 가깝게 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터 히스토그램 봐보겠습니다. 16기가 프리퀀시로 측정이 되어 있고 지터는 RMS 값으로 768 femtoseconds로 나왔습니다. 지터 분포도를 보면 전에 봤던 가우시안 분포도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삼지창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뱅뱅 CDR의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페이지 노이즈도 이렇게 삼지창 같은 모양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지터 트랜스퍼 펑션을 사이너소이드 지터의 프리퀀시를 1메가부터 100메가까지 20개의 포인트를 로그 스케일로 수입한 결과입니다. 이때 커맨드를 보시면 measure jtrend 파이라는 스크립트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중앙까지는 X모델 명령어를 사용할 때와 같고요. 입력 클럭의 페이지를 측정하는 페이지 프로브와
그리고 출력 클럭에 페이지를 측정하는 페이지 프로브 인스턴스 이름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락 타임은 200나노 이후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벤치 파일도 보시면 이렇게 사이너소이덜 앰플리튜드와 사이너소이덜 프리퀀시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TX 클럭을 생성하는 클럭젠의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면서 이 값이 변경되게 되고요. TX 클럭과 RX 클럭은 프로브 페이지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도 보겠습니다. 밴드위스가 한 20메가 정도 되는 20메가에서 30메가 정도 되는 지터 트랜스퍼 펑션을 볼 수 있는데 뱅뱅 PD를 이용한 CDR에서는 비선형성 때문에 이 밴드위스가 CDR의 밴드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지터 앰플리튜드의 크기에 따라서 밴드위스가 변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지터를 넣어줬을 때는 CDR이 잘 못 쫓아가는 걸로 보여서 밴드위스가 좁아지게 되고 작은 지터를 넣었을 때는 CDR이 지터를 잘 쫓아가는 더 넓은 밴드위스를 갖는 걸로 보입니다. 뱅뱅 CDR의 밴드위스를 보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이번 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